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요새 그 임 교수님께서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 혁신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만은 요새 행복 전도사로 이제 좀 알려지셨는데요. 소위 그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저 계기를 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저 오후에도 거기 효사관학교에 가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 한 100여 명 앞에서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신은 경영학자인데 무슨 행복 얘기를 하냐. 인문학자 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달라이라마 아시죠?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에 가면은 자기 나라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하버드대학 교수 숀 아츠라는 분이 행복특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버드대학 교수가 됐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학생이 되고 교수가 됐는데.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버드 학생의 80%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20%만 행복하더라.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똑같은 질문을 저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81년에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윤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는 한국 가면 예전보다는 훨씬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삶이 팍팍하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삶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 학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새로운 신설 학교에 새롭게 모든 환경, 장학금 저희 1학년 들어오면 다 100% 주고 그럼 다 행복해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자꾸 하게 왜 그럴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행복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게 하나의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올라갔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죠?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죠. 최근에 나온 조사에 보면 한국의 그 학생들이 삶의 질이 OECD에서 4번째로 높다고 그럽니다. 삶의 질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내 방도 가지고 내 컴퓨터도 있고. 근데 만족도를 물어보면 27입니다. 거의 하위거든요. 이것의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삶의 질은 올라갔는데 그것이 삶에 주는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큰가?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 저 자꾸 그 행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이제 행복을 전파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느 분들을 좀 만나셨나요? 계층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한 35번쯤 행복 강의를 했는데 뭐 중학교 학생들, 어떤 고등학교 한 5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500명이 앉아 있는 데 가서 행복론을 얘기합니다. 대학생들도 300명 이렇게 앉아 있는 데 가서 뭐 저희 같은 교수들이 모인 학회에 가서도 한 400명 정도 있는 데서 얘기를 하고 뭐 각계각층입니다. 근데 하나 아실 거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행복 기금을 만들겠다, 행복 주택을 만들겠다, 행복 연금을 만들겠다, 뭐 행복 학교, 뭐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응용됩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각계각층에. 그래서 제가 가는 많은 각층의 사람들이 보면 행복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저는 봅니다. 그만큼 행복에 굶주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청중들이 다 즐거워하는 얘기만 하시니까 강의하시기도 신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성공하면은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 62년도에 이 공업화 지정을 하고 지금 작년에 50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그 공업화 비문에 보면 4,000년의 빈곤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공업화를 결심하는 건데 그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 성공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는 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럼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쇼나츠나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행복이 최대의 경쟁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거란 말씀. 그러면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그 불확실한 불연 속의 시대에 저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이 다
변화가 심하면 불안을 느끼죠. 네. 마음에.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뭔가 시도해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네. 즉 성공을 위해서 참 모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야 그런 진취적인 정신을 가진다. 그래서 네. 셔나츠가 이제 말하는 게 행복이 어떤 사치, 옛날같이 성공을 위해서 좀 포기해야 되는, 미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네.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께서 행복을 강의하실 때 중학생들 대상, 고등학생 대상, 또 대학 교수들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각각 해주시는 말씀이 다르실 것 같아요. 중학생한테 하는 얘기하고 뭐 대학 교수한테는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어떤 핵심이라 그럴까요? 행복의 요체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청중에 따라서 물론 애를 들거나 네. 사례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강의라는 게 그분들이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긍정하는 마음이거든요. 현재를 긍정하지 않고는 그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감사하는 걸 쉽지 않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감사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줄 땐 누구나 감사합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주면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거는 존재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냥 있어 주는 것 자체,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주의가 감사한 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행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이런 불확실한 시대, 우리가 늘 하지만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뭐 교사가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안전 위주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꿈을 갖고 모험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현실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래 한번 더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또 하자, 이러려면 내가 뭔가 안에 차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이 최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좀 얼굴이 좀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던가요? 아니면 웃음이 좀 나고 바뀌는 거를 좀 관찰하셨어요? 맞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두 개의 목적이 성공과 행복이라 이렇게 화두를 줄이면은요, 성공한 사람 옆에 가면 전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전념이 됩니다. 우선 내가 행복해야 옆에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사회자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동안 좀 뭐 행복한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교수님 분위기가 행복을 막 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은 이것이 전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갔잖아요. 성공은 오히려 보면 남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면, 아니면 희생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내가 내 목표만을 가는 거지만, 행복은 내 스스로 행복하면 그것이 자연히 이웃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젠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을 배워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임 교수님, 최근에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링을 해주는 그런 강연도 많고, 또 교수님처럼 행복론을 강의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중에 우리 임 교수님의 행복론은 다른 분들의 행복론하고 어떤 좀 차별성을 갖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책이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즉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팠다. 이 김난도 교수의 책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나도 아팠다. 당신들이 볼 때 내가 뭐 서울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잘 나간 줄 아나? 그렇지 않아. 나도 시간강 살 때 있었고, 이런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조해주고 동참해주고 이런 데서 서울대학 교수도 저리 아픈 적이 있었구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나오는 게 힐링인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 근데 힐링의 문제점은 전부 괜찮다는 거죠. 방황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사실 괜찮은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좀 이 지금 현재 문제점은 아파도 괜찮고 사실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금 아파하는 사람 보고 자꾸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네. 이 양자가 사실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죠? 오히려 그 아픈 사람을 극복해서 이게 나가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그렇죠. 아파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정말 키인데 그런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젊은 사람 보고 목표를 향해서 그냥 목표를 정해서 갑시다. 열심히 갑시다. 이렇게만 할 수도 없고, 양쪽을 다 해줘야 돼. 이것이 가장 참 우리가 가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것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지만 지금 여러 가지 힐링 자체가 가진 그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이런 새로운 이젠 마대를 우리가 젊은이에게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이거 생뚱맞은 질문입니다만 교수님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제가 아까 제가 눈을 뜨고 있던 자체 행복. 예. 한번 제가 울산에서 지금 하시니까 울산에 대한 말씀드려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대개 일기예보를 보고 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면은 대개 서쪽 지방에 눈이 옵니다. 한국에서는 전라도 지방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울산은 눈이 안 옵니다. 호우가 와도 중부나 북부에 주로 호우가 오더라고요. 서울이나 그때 청주에 서울에 물난리 나서 이거는 말짱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울산에 산다는 것이. 그리고 태풍이 와도 남쪽에 오지 여기는 태풍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가면 동해 바다가 있죠. 서쪽으로 가면 높은 가지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나름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정자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야, 저 바다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해 가는데 보기 나름이잖아요. 40분, 30분 운전해서 지루하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태양을 보면서 살 것인지, 태양을 등지고 어두워할 것인지.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교수님이랑 1시간 남짓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제가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도 기분이 좋고요. 행복해지는 느낌이 막 솟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지금 이제 교육 혁신도 지금 막 추진하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그 다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정말 제가 이 노년기에 한국에 와서 그것도 고향 땅에 와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학생들에게 또 제 이웃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좀 전파해 주고 싶고요. 이걸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학생들. 학생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미루고 졸업할 때까지 행복을 포기하는 그런 삶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학생도 그 나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행복을 즐기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도 나중에 가서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 또 교육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시민들과 또 언제라도 제가 필요한 데 가서 정말 새로운 이 행복을 새롭게 찾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말 언제라도 좀 불러주면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고향에 와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임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경제 발전으로 삶이 좀 윤택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임 교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